노스캐롤라이나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리에 위치한 쇼핑몰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인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5분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대학 샬럿 캠퍼스의 행정동 인근에서 용의자가 권총으로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현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 측은 건물을 폐쇄했으며 학교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2손을 올린 채 캠퍼스 건물을 뛰쳐나오는 대학생들과 총격이 벌어진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의자는 이 대학에 다니는 22살의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체포해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등으로 경량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던퍼드 합참의장은 오늘 하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출석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마두로와 과이도 사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상황은 다소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던퍼드 의장은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좋은 시야를 확보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우리는 대통령이 미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의장은 미군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정권 퇴진을 주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중무장 군인 70여 명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군 봉기를 촉구했고 오늘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강행을 예고하는 등 베네수엘라 사태는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포틀리에 위치한 쇼핑몰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트를 혼돈한 사고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틀리 르모인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화이트맨 파크 플라자 몰, 보스턴 마켓, 스타벅스 등이 있어 한인들도 자주 찾는 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몰 주차장에서 60대 외국인이 운전하던 시빅 승용차가 운전 미숙으로 한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가게 전면을 들이받아 입구 유리창이 깨지고 철제 프레임도 파손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저희 직원 2명이서 포트리 학교에 나가는 피자, 급식 피자를 만들고 있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꽝 하는 소리에 직원들이 상당히 놀랐지만은 다행히 그렇게 패닉 증세는 없이 그래서 직원들은 귀가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가게가 영업 시작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나온 경찰은 영업 정지 조치를 했으며 피해 복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인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공개한 이민 추방 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731건으로 집계돼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계류 건수는 2010년 1,718건으로 최고를 기록하다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욕주가 90명으로 캘리포니아 259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 버지니아 83명, 뉴저지 74명, 조지아 42명, 텍사스 39명, 워싱턴 2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혐의로는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9%에 달하는 580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99명으로 최다였으며 버지니아 77명, 뉴욕 59명, 뉴저지 58명, 텍사스 33명, 조지아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약 20%에 해당하는 151명이었습니다. 한편 한인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은 평균 94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이민자를 지원하는 세이프 헤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에 위치한 100여 개의 국가의 영사관과 종교시설 안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의 영사관이나 교회 등 종교기관 안에서 안전하게 법률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민 법률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뉴욕주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와 노던 맨하탄 연합 소속 변호사들이 영사관이나 종교시설을 방문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가정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어르신 단체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11일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상록회는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무대 행사와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사회 중요 덕목인 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개최해온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가 올해로 18번째를 맞아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상록회는 이번 행사가 작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한 해 동안 효의 정신을 빛낸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록회가 행하고 있는 효행상 시상식에 참여하시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효행상 행사에서는 효자 효녀상, 효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등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출된 10명의 인물들이 상을 받게 되며 상록회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국악 무대, 그리고 푸짐한 경품이 모든 참석자에게 주어집니다. 제18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는 오는 5월 11일 토요일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최우수 고교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가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교가 꼽혔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19년 전국 고교 순위에 따르면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는 미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해 뉴욕 뉴저지권 고교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는 대학 준비 지수가 총 100점 만점에 97.7점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뉴욕주 내 2위는 특목고인 스타이브슨트 고였으며 이어 바클로레아 포 글로벌 에듀케이션 고교, 시리 칼리지 부속 수학 엔지니어링고, 브롱스 과학고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리만 칼리지 부속 미국사 고교, 스테튼 아일랜드 과학고, 요크 칼리지 부속 퀸즈 과학고, 브루클린 라틴고, 브루클린 텍, 브롱스빌 고 등이 미 전국 100위 내에 올랐습니다. 뉴욕시에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프랜시스 루이스 고는 뉴욕주 내 96위, 베이사이드고 195위, 벤자민 카도조 고 306위 등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제리코 고교가 뉴욕주 전체 17위를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교가 최우수 고교로 선정됐고 전국 39위,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세 번째 우수 고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뉴저지주 내 특목고인 버겐 아카데미가 2위, 미들섹스 카운티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고교가 3위, 버겐텍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한인 재학생이 많은 주요 고교 중에서는 테너플라이고가 뉴저지주 전체 25위, 리치필드고 27위, 레오니아고 38위, 글렌록고 40위, 포틀리고 76위 등의 순이었으며 리치필드고 182위, 팰리세이드 파크고 242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뉴욕, 뉴저지에서 주립대 진학생이 크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교육행정가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2018 학년도 뉴욕주 소재 주립대 재학생은 총 54만 5,107명으로 전년보다 약 1% 감소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7%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뉴저지 역시 2017-2018 학년도 주립대 재학생은 26만 4,441명으로 1년 전보다 0.7%, 5년 전보다 4.2% 줄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학년도 전국 주립대 재학생은 1,092만 9,257명으로 전년에 비해 0.2%, 5년 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주립대 진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주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각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주게 된 데 따른 수업료 부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는 뉴욕주의 경우 2017-2018 학년도 기준 평균 4,834달러로 5년 전보다 14.5%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주립대학생 1명당 주정부 지원금은 6,339달러로 5년 전보다 0.6% 감소하면서 평균 순수업료가 9,470달러로 5년 전보다 12.8% 상승했습니다. 또 뉴저지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이 뉴욕 8,697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 압류는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가 주택 압류 위기의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택 압류 지원 법안의 최종 서명을 마치고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주택 소유주가 모게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융자를 제공한 은행 등 모게지 회사가 압류 통지를 현행 압류 개시 30일 전에 통지하면 됐지만 압류 개시 180일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압류된 빈집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주택을 압류한 모게지 회사는 당국에 반드시 연락처를 알리고 규정에 따라 관리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지원법은 특히 최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틀랜틱 시티와 트렌턴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정부는 주택 1,000채당 1채가 압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한인업소가 밀집돼 있는 몰에서 가해졌고 범인은 인근 상점으로 들어간 뒤 경찰과 4시간여의 대치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한인타운 일대가 한동안 마비되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황급히 상점에서 나와 도망갑니다. 잠시 뒤 발에 부상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이 길거리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다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LA 한인타운 7가와 벌몬트에 위치한 한 스트릿몰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튀어나왔죠. 막 뛰어나와가지고 저 골목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잡으러. 이게 총 가진 놈이 도망가면서 그 한국 식당 들어갔다가 뒷문이 없으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저 가게를 간 거죠. 빵빵 미장원 안에서 소리가 나길래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밖에를 내다보니까 폴리스 남자 여자가 2명이 서서 막 총을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세히 보니까 저쪽 심스 바겐 쪽으로 막 그 총 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까만 차 없을 때 내가 딱 보니까 심스 바겐 쪽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오후 12시 20분쯤 출동한 LAPD는 인근 도로 일대를 통제한 채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헬기와 장갑차가 동원됐고 경찰 특공대 스와팀과 LA 경찰국 그리고 LA 소방국에서 수십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The officers saw that and they chased him, and that suspect ran into the store that's right over there, and they contained the building, and then we called SWAT. SWAT responded, and we were able to get some employees and some of the shoppers out safely. 한인 상가로 도피한 용의자는 다시 나와 뒤로 보이는 상점으로 도망갔고 경찰과의 4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오후 4시쯤 범인과 타협이 결렬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범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영킴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영킴 전 의원은 지난 선거 이후 공화당을 비롯한 후원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많은 고민 끝에 내년 연방 하원 39지구 선거에 재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자들도 계속 연락을 해주셨고 지역 정치인들도 기밥하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 계속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성원에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킴 후보는 조만간 선거 캠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킴 후보는 지난해 하원 39지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1.6%포인트 차로 석패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30대 한인 윤모 씨가 미 항공우주국 납품과 관련해 중요 사실 은폐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윤 씨는 나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 연방 우주항공 조달 사업에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산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윤 씨는 지난 3월 13일 체포됐다 풀려난 상태로 윤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한을 통해 현재 시의회가 계획 중인 조기 투표소 35곳을 최대 100곳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월 뉴욕주 의회가 선거 개정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기 투표소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최소 34곳 이상의 조기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선거일 11일 이전부터 조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총과 칼 등 무기류 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내 안전요원 노조는 뉴욕시 정부에 학생들의 무기류 반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 뉴욕시 1,300여 개 학교에는 아직까지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무기 소지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6월 20일 오후 8시 대규모 K-팝 행사를 링컨센터 앨리스 털리홀에서 개최합니다. 줄리아드 음대와 유명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레드벨벳 등 한류를 이끄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곡들과 서태지와 아이들, H.O.T 등의 곡들이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편곡돼 연대별로 연주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소나기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